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아이 낳고 살게 된 것도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25살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에 시집왔었는데 이제 제 나이가 40이네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중이고 남편이랑 맞벌이하면서 살림하랴 일하랴 집에서 아이 돌보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댁은 남편 밑으로 여동생만 둘이 더 있고 바람 잘 날 없는 집안의 맏며느리로 살면서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신우들도 집안일을 저한테 다 떠넘겨놓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서럽고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걸 다 짊어지고 살았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만 욕하고 제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 시댁 식구들 보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편해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지난 15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되어버린 건 김장 때문입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김치를 사다 먹는 가정이 늘어났지만 저희 시댁은 아직도 매년 겨울이 되면 김장을 하고 있어요. 저와 시집간 신우들까지 다 같이 모여 시댁에서 김장을 하는데 보통 한 집에 20포기 정도 돌아갈 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찬바람이 불 때가 되면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먼저 나서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고 절인 배추부터 고춧가루나 다른 재료 준비까지 자기들이 다 알아서 결정하죠. 저는 돈만 내고 김장하는 당일에 가서 몸으로 때우면 그만입니다.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보통 11월 안에 하는 것 같아요. 친정은 엄마 혼자 조용히 하시는데 저나 오빠네 부부한테도 오라는 말도 없이 혼자 해버리시고 나중에 가져가라고 조금씩 챙겨주십니다. 엄마 혼자서 30포기 정도 하는데 적당히 만들고 나중에 모자라면 사다 먹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제가 도와줄 테니 김장하기 전에 부르라고 해도 겨우 이거 하는데 무슨 호들갑을 떠냐면서 항상 엄마 혼자 평일에 조용히 해버리십니다. 저랑 오빠네는 나중에 불러서 김치만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시댁 김장에는 안 가고 싶고 친정엄마 할 때만 도와드리러 가고 싶은데 현실은 완전 반대니까 그것도 안타까워요. 저희 세 식구가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시댁에서 김장하고 20포기씩 받아와봤자 신김치 되기 전에 다 먹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친정김치랑 시댁김치가 맛부터 달라서 똑같이 김장김치 받아와서 꺼내놓으면 남편도 친정엄마 김치부터 먼저 집어먹습니다. 젓갈을 어떻게 쓰는지 저도 비법을 모르는데 아무튼 시원하고 입에 착 붙는 맛이 시중에서 파는 김치나 시어머니 김치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맛있어요. 시댁에는 저 말고도 딸들이 둘이나 더 있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안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혼자 도저히 김장을 못하겠다며 저와 친오빠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시고 나서 부쩍 체력이 딸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너희들 살기 바쁜데 뭐하러 오냐면서 말도 없이 알아서 하셨을 텐데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나이를 먹긴 먹는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당연히 엄마가 부르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야죠. 그런데 하필이면 엄마가 김장하겠다고 하는 날짜가 저희 시댁 김장날이랑 겹쳤습니다. 다들 평일엔 직장을 다니느라 바빠서 주말에 김장을 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양가 집안 김장 날짜가 겹쳐버렸습니다.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고 날짜 맞춰서 사람들 모이기로 했는데 저 하나 때문에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이런 제 상황을 이해를 했고 혼자 어머님 댁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보고 걱정 말고 친정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직접 말씀은 드려야겠다 싶어서 일단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정말 죄송하다 전화를 드리고 올해는 친정엄마 김장을 도와드려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엄마 몸이 편찮아서 제가 도와드리러 가야겠다고 하는데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별로 기분 좋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시대? 너가 그렇다면 가야지 뭐. 별 수 있겠니? 어차피 시댁에 제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서운한 티를 내시는 게 제 입장에서 조금 섭섭했어요. 양쪽 집안 김장 날짜가 겹친다는 사실을 저는 며칠 전에 미리 알고 있었지만 친정엄마한테는 시댁과 김장 날짜가 겹친다는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야기했다면 보나마나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보고 시댁으로 가라 하실 뿐이거든요.
옛날에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엄청 괴롭히면서 시집살이를 했다고 들었어요. 엄마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지 항상 저한테도 시댁에 잘하라고 시부모한테 책 잡힐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세요. 세상의 모든 며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눈치 보며 사는 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당하면서 살았고 저보고는 시어머니한테 잘해서 혼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엄마는 당신 며느리한테는 잔소리 한번 못 하십니다. 오빠랑 새언니가 둘 다 선한 사람들이고 저보다 엄마한테 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 이상으로 며느리 눈치를 너무 많이 보세요. 오죽했으면 그동안 김장할 때도 며느리 한번 부르지도 않고 혼자 하셨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빠네 부부와 함께 토요일 아침 일찍 친정으로 넘어가서 일찌감치 김장 시작하고 오후 5시쯤에 끝냈어요. 엄마가 같이 저녁 먹고 가라고 하는데 왠지 남편 혼자 보는 시댁 상황이 자꾸 신경 쓰여서 마음 편히 엄마 집에 오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안 가기로 한 거 친정에서 같이 저녁 먹고 푹 쉬고 있어도 됐을 텐데 나도 천성이 우리 엄마처럼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 노릇을 못 벗어나겠구나 생각하니까 속으로 쓴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시댁으로 향했는데 시댁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친정보다 훨씬 많은 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장을 다 끝내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너는 너희 친정 간다고 하더니 여긴 뭐 하러 왔니? 시어머니가 전혀 반기는 기색 없이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불편한 마음에 정리나 설거지라도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나 2명의 시누들이나 전부 하나같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옆에 있는데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잠깐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자기 집 분위기가 오늘 안 좋은 것 같다면서 대충하고 우리는 저녁 안 먹고 빠지자고 했어요. 사실 처음 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시댁 식구들 기분이 다 안 좋아 보였고 남편 말대로 눈치 보다가 빨리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눈치를 보고 쩔쩔매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김장 뒷정리까지 다 끝나고 미리 시어머니가 준비해둔 수육까지 썰어서 겉절이에 다들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한테는 누가 술 한 잔 주는 사람도 없고 먹어보라 말거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때라도 일어나서 집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일어날 만한 타이밍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무시해도 남편 혼자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면서 젓가락도 주고 수육 접시도 제 앞으로 밀어주면서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해줬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냉랭한 반응이라 오늘 나는 이 자리에 불청객이구나 싶었죠. 남편이 적당히 밥을 먹으면 먼저 가겠다 하고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다들 술이 한 잔씩 들어가니까 시어머니며 시누들이며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동생들을 말리고 어머니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하다가 서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결국엔 남편이랑 2명의 시누들이 소리까지 지르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시누는 제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우습게 안다면서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한데 오빠까지 엄마 편 안 들어준다며 울고불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었다가는 정말 일이 커지겠다 싶어서 남편을 끌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가 사람들이 저한테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서 많이 놀랐지만 그 와중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 편 들고 싸워줘서 너무 고마웠고 시누들에게는 나중에 술 깨고 맨정신일 때 이야기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겠다 싶었어요. 다음날 낮에 큰시누에게 문자를 보내서 같은 딸 된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달라고 우리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김장 도와드리러 갔다 온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어제 일만 생각하면 속에서 5만 가지 욕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최대한 정제해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달라고 좋은 말로 문자를 보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안 오길래 아직도 기분이 안 풀려서 읽고 씹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늦게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가 너네 엄마 챙기는 거 반만 우리 엄마 챙겨봐. 솔직히 맏며느리면 책임감이 남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맘에 안 들어도 참고 있었는데 이젠 김장도 너네 집에 가서 하려고? 제가 신우보다 나이도 1살 많은데 다짜고짜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집안에 시집와서 15년 동안 얼마나 지들 부모한테 잘해왔는데 딱 한 번 김장에 불참했다고 이렇게까지 매도당하고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2번 지내는 명절 때는 자기들은 시집간 출가 외인이라면서 오지도 않았으면서 뒤로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몇 시에 왔는지, 와서 일은 얼마나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어가며 체크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에 내가 그동안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져 물었는데 신우에게 별별 이야기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간단한 수술하시고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맞벌이하는 사람이라 첫날 입원했다는 소리 듣고 죽이랑 과일 사서 한번 찾아뵙고 그 뒤론 퇴원할 때까지 가지 못했었거든요. 따로 간병인을 쓴 건 아니라 직장 안 다니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둘째 신우가 내려와서 어머님을 3일 동안 옆에 붙어 간병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며느리가 똑바로 재구실을 안 하니까 시집간 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제 욕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느니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뵙지도 않는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우들보다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더 많이 하고 여름 겨울 계절 바뀔 때마다 백화점 모시고 다니면서 옷도 한 벌씩 사드렸어요. 여느 며느리들에 비해서 제가 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신우들이 이야기하는 꼬라지를 들어보니 신우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도 똑같이 저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고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나는 친정부모를 챙겨도 안 되고 시댁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머슴처럼 시키는 일 해주는 심부름센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시부모에게 잘하라고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사랑해서 사는 내 남편의 부모와 동생들이니까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집에선 저를 공짜로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구나 싶어 없던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신우랑 전화로 한참을 싸우다가 끊고 남편에게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 다 하면서 나는 그 오랜 시간을 이 집안 맏며느리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온 것 같은데 당신 가족들은 나를 한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죠. 최소한 일을 해놓고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해도 뒤에서 욕먹고 안 해도 욕먹을 거라면 앞으로 차라리 시댁 식구들을 전부 없는 사람 치겠다 했습니다. 남편도 동생들이랑 자기 엄마가 저를 그렇게까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와 우리 딸은 시댁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은 아들이니까 최소한의 아들도리를 다하며 살 건데 자기 식구들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면 더 이상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된다 말하더군요. 남편 대답을 듣고 나니 속이 시원해졌고 바로 큰 신우에게 전화 걸어서 너가 너네 엄마 소중하게 생각하듯 나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내 부모 챙기고 살 테니까 너희 부모는 너가 직접 챙겨. 나한테 대신해달라고 징징대지 말고. 알겠니? 어차피 며느리 노릇도 안 할 거니까 뒤에서 욕을 하던 제 앞에 찾아와서 당당하게 욕을 하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신우는 약이 잔뜩 올랐는지 저보고 미쳤냐며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냐고 하는데 그런 말이 더 이상 무섭지도 않고 시댁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엎어버리고 나니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으니 이젠 그만해도 된다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신우 전화를 끊고 한참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몇 번이나 걸려왔는데 그냥 안 받았습니다. 그 전화 받아봐야 저한테 뻔한 이야기 하실 거고 괜히 기분 나쁘게 욕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핸드폰 번호까지 차단해버렸는데 앞으로 저한테 따로 할 말이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하시겠죠. 다른 일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몸이 아파서 하루 도와드리러 간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 반응인데 앞으로 며느리 노릇 안 하고 얼굴까지 안 보고 살자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펄펄 뛰고 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이제는 시갓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려고요. 다가오는 설명절에도 남편만 혼자 시댁으로 보내고 저는 우리 딸이랑 같이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과 시간 보낼 거예요. 공짜로 15년이나 저를 부려먹었으면 퇴직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제 욕이라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